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 내 당, 양의 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당의 정상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금식을 6시간에서 8시간 금식을 했을 때 정상 혈당은 100mg/dL 미만이고, 당뇨라고 하는 병의 진단 기준은 126 이상일 때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하지만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l/dL 이상이 될 때에는 또 당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게 여러 가지 만성질환,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3대 만성질환인데, 이 질환 중에서도 특히 당뇨가 생기고 나면 합병증도 신장, 눈 이런 합병증도 많고, 미세혈관, 대혈관, 그러니까 뭐 신장이나 눈이 망가진다던가 아니면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혈관이 망가지는 합병증도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 분에서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그 기준이 달라질 정도로 당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가 생기고 나면 똑같이 체중 관리를 하는 치료를 하고 같은 약제를 쓰더라도 체중이 잘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덜 빠진다는 거죠.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비만약들이 많은데, 그런 임상시험도 보면 당뇨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온 데이터는 훨씬 더 체중 감량의 폭이 더 적습니다. 그만큼 불리하다는 거죠, 체중 감량. 그 이유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사실 당을 많이 올린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몸이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되는데, 이미 당뇨가 생겨서 내가 당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나면 많이 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 인슐린은 많이 분비가 되고, 또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지방을 세포내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이 더 잘 찌고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는 데도 불리한 것입니다. 네, 저당 음식을 생각할 때 당장 그 똑같은 콜라 한 병을 그냥 일반 콜라랑 제로 칼로리 콜라를 2개만 마셨다고 비교를 하면 열량 측면이나 당 측면에서 제로 칼로리가 열량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그것만 먹으면 이제 열량을 더 적게 먹은 것 같으니까 좋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제로 음료를 많이 골라서 드시는데,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하나는, 우리 몸에서는 달다고 느끼고 또 단맛에 대한 중독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 또 하나 그런 제로 음료를 드시는 걸로 인해서 내가 이 부분을 덜 먹었으니까 다른 걸 더 먹어도 되겠지 하는 보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음식들이 결국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장내 환경의 변화나 여러 대사의 문제들을 고려하셔서, 사실 그런 제로 음료나 저당식품이 당뇨나 비만 이런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로 음료를 드시면, 예를 들어서 한 끼 식사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먹어야 되는 열량이 800칼로리면 내가 음료로는 제로를 먹었으니까 다른 걸 더 많이 먹어도 되겠지. 결국은 그러니까 먹는 양이나 열량 자체를 줄여준 효과를 크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걸 더 먹게, 심리적으로 여기서 에너지를 줄여서 먹었으니까 난 다른 걸 좀 더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고, 또 하나 특히 제로 음료 중에서 이제 고체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음료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더 같이 먹는 음식들이 열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맛 나는 음식, 특히나 음료는 제일 먼저 끊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음료를 먼저 단맛을 가장 빨리 많이 느끼는 거, 수시로 이제 물처럼 마실 수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게 음료라서 단 음료 끊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자나 뭐 사탕, 초콜릿 같은 이런 고체 형태의 군것질을 끊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그런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음료 같은 경우는 특히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은 되진 않겠지만 탄산수 같은 거에 뭐 레몬이나 라임 같은 좀 다른 풍미를 넣어서 음료를 좀 대체해서 드시는 것들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과자 대신에 견과류를 드신다던가 또 에너지를 채우고 싶어서 먹는 음료로는 뭐 두유나 저지방 우유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만을 치료하거나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 관리할 때 있어서는 건강한 식사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식욕만 조절한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입맛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뭐 문제가 있던 식단을 건강한 식생활로 어떻게 바꿔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요. 진료를 할 때 항상 목표가 몸무게가 아니라 당신의 습관이 바뀌는 것, 좋아하는 음식이나 식사 습관 패턴이 바뀌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당을 빨리 올리게 되면 또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때 분비가 되는 게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 한마디로 이전에는 혈당을 150 정도 떨어뜨릴 때 인슐린 10개가 필요했다면 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50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20개, 3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쓰다 보면 점점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니까 체지방은 더 축적이 되고 또 다른 대사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게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게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고 빨리 올리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또 복합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 형태를 드시되 그런 탄수화물도 혈당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많고 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실 때 혈당이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고 또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체중, 몸무게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다 한순간에 빼긴 어렵습니다. 평생 그때까지 가져온 습관 때문에 만들어진 체중이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꾸준하게 하셔야 감량할 뿐만 아니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습관, 식습관을 만드는 것, 운동하는 습관 만드는 것, 오랫동안 지속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체중 관리하는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